테마 2 거듭 제곱근을 보도록 할게요. 근이라는 말 들으면은 생각나는 게 방정식이죠.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제가 부제를 방정식으로 옮겨 이랬는데 앞으로 거듭 제곱근 뭔가 사인을 보면은 방정식으로 옮기는 연습을 이 단원에서 하도록 할게요. 제곱근 2랑 2의 제곱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제곱근 2는 얘 영어로 옮기면은 루트야. 그러니까 루트 2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의 제곱근은 근이잖아. 2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근은 우리 주로 x를 구하잖아요. x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세요. x를 제곱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x를 제곱을 하면은 2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푸는 거잖아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중3 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을 구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정식으로 얘를 옮기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2의 제곱근의 뜻이고요. 제곱근 2는 그냥 기호예요. 루트 2. 그러면은 n제곱근 a랑 a의 n제곱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n제곱근 a는 그냥 기호예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런 숫자 n제곱근 a 이거 기호고요. a의 n제곱근은 x입니다.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x를 n제곱하면 a가 됩니다. x를 n제곱하면 a가 됩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방정식을 만드셔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8의 세제곱근은 x라고 했죠. 그래서 x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 x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 이렇게 놓고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걸로 넘길게요. x 세제곱 빼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고등수학 상 문제가 되는 거죠. 또는 검정고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해서 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두 개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얘가 0이려면은 x는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근의 공식 쓰면은 여기서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근이 총 3개가 나올 거예요. 3차 방정식 푸시면은 근이 3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두 근은 여러분들이 이거 근의 공식 써보시면은 허근이 나와요. 허근이 수능에서는 근데 실근만 궁금해. 허근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상 그때만 궁금하고 우리는 계속 실근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 실근 얘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실근은 무엇인지 수능에서 말하는 실근은 무엇인지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수능을 풀 건데 실근 나오면은 되게 그래프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실근이라는 거는 그래프끼리 만나서 생기는 x좌표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3x는 0 이런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3자입니다. 3자 왜 이래? 0 이렇게. 그럼 따라서 x는 0 또는 3 우리 이렇게 2차 방정식 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둘 다 실수니까 실근이잖아. 근데 이 실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방정식이 나오면은 y는 너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y는 0 y는 0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x축입니다. x축.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그거의 x좌표를 우리는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x축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요 녀석이야.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요거랑 요거의 x좌표를 0과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실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만나게 될 건데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무슨 fx라는 식이 있고 오른쪽에 gx라는 식이 있으면은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gx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여기서 실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만나서 생기는 요 좌표 있죠. 요거의 x좌표 얘를 알파 베타 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왜 실근 이야기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풀 거잖아요. 우리 아까 이거 a의 n제곱근 x입니다 해서 이거 방정식으로 옮긴 거잖아. 이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실근을 구할 건데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y는 x의 n제곱 요 그래프랑 y는 a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우리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랑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 방정식 풀 때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언제 그리냐면은 n이 뭔지 모를 때는 케이스 2개로 나눠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좀 빨라지면 머리로 그릴 수 있거든요.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n이 짝수면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n이 짝수면은 그냥 y는 x제곱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잖아.
내가 4차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6차가 되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고. 그 다음에 n이 홀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3차 함수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미분기수가 0입니다. 아무튼 지금 안 중요해요.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5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고 7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n이 1인 경우는 그냥 y는 x 직선이잖아요. 얘가 1이면 그냥 x, a 바로 실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인 경우는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n이 2보다 클 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좌변에 있는 거 y는 x의 n제곱을 그렸어요. 그럼 오른쪽 y는 a는 어떻게 그릴까요? 얘 그냥 상수함수예요. a가 1이면은 계속 y가 1인 거야. 이렇게 100이면은 100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상수함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되는 건데, 근데 케이스 너무 많으면 싫잖아요. 그냥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y는 a가 예를 들어 a가 양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a가 양수, 그죠? 그리고 a가 0과 같으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여러분 관찰 좀 한번 해볼게요. a가 0보다 크면은 아까 실근 뭐라고 했죠? 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 x좌표를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근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a가 0이면은 0에서만 만나죠. 실근 한 개. a가 0보다 작으면은 얘랑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근만 생기는 거죠. 실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 한 개, 빵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홀수일 때도 볼게요. a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실근 한 개 갖는 거 보이죠? 홀수가 꿀이네. n이 홀수면은 그냥 무조건 실근 한 개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되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걸 생각해야 돼. 이제 실근이 몇 개 있는지 알았어, 우리가. 그럼 도대체 그 실근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 실근의 값이 뭔데? 요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도 실근의 이름은 여러분 보면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라고 그래가지고 n 루트 a, n제곱근 a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쪽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조건 한 개 나오는데 얘가 양수든 0이든 뭐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n제곱근 a라고 부르면 돼요. 홀수일 때는.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그래프 머릿속에다가 지금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이에요. 얘를 만나면은 일단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얘 n의 정체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얘가 짝수면은 이렇게 그려주시고 홀수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a가 뭐냐에 따라서 두 개, 한 개, 빵개, 한 개, 한 개,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실근이 뭔지 찍었잖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그럼 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n루트 a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루트 있으면 계산하기 싫잖아. 그래서 무조건 얘를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x 구하는 거잖아, 우리 결국. 그래서 이 치워주려면은 양쪽에 n분의 1 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약분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x는 a의 n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홀수면은 무조건 얘야. a의 n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근데 짝수면은 실근을 갖게 되면은 여기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a의 n분의 1 제곱 이렇게 무조건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021학년도 6월 가형이고 3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듭제곱근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이 개념이 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거를 좀 공부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얘가 뭐 n이 있는데 2와 1 사이의 숫자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얘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이 친구의 n제곱근 제곱근 구하는 거예요. x, n제곱근. 얘를 x라고 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를 n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 x에 대한 n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실근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죠. 얘는 우리가 짝수 홀수 모르면 제가 무조건 두 가지로 케이스 나누라고 했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 그리면 돼. 얘가 짝수일 때, 그죠? 자, 홀수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저기서 뭐 어려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 일관성 있게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를 그려줘야 되는데 y는 너를 그려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얘는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리면 안 돼요. 자, 이거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다시 선생님 아까 두 개 그리라고 했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이제 문자가 x도 있고 n도 있고 이래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자 많으면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한 놈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 풀면은 막 문자가 3개, 4개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걸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랬을 때 다 문자 취급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주인공 문자를 내가 집중하고 싶은 집중 문자 하나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x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니까 x만 문자고 n은 그냥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n에다가 어떤 숫자 대입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나오는 숫자입니다.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얘를 그냥 뭐 a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a가 뭐 양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뭐 아까 전에 했던 그 그래프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문제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근을 구할 건데 근 중에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대. 자, 그럼 짝수로 다시 갈게요.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건 0이잖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실근이 존재하려면은 a는 0보다 커야 되네요.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애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야 여기서 음수인 근이 존재를 하죠. 아,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기는 이 친구 a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짝수일 때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잘 보시면은 음수가 존재하려면 근 중에 이렇게 하면 얘가 양수잖아. 이렇게 하면 0이고, 아, a가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래야지 만나는 점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또 적어볼게요. 자, n이 홀수일 경우에는 홀수 히읗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음수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검정고시 문제네. 양쪽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죠. n 빼기 3 n 마이너스 6 0보다 작고 사이값이죠. 아, n은 3과 6 사이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3과 6 사이에 n이 들어오는 건데, 자, 우리 어떤 가정을 했죠? n은 짝수라고 그랬어. 3과 6 사이에 있는 짝수 구해주세요. 4. 4가 되네. 그 다음에 이제 홀수인 경우도 봐야겠죠. 근데 홀수인 경우에는 보니까 부등호 방향만 바뀐 거잖아. 얘 이쪽이었는데 이쪽이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여기서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를 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얘를 홀수인 거 찾아야 되는데 3보다 작은 홀수 1 있긴 한데 지금 여기 n이 2랑 11 사이라고 했으니까 1은 안 돼요. 6보다 큰 홀수 뭐 있죠? 7, 9, 11까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얘네들 싹 다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n의 값 다 더해주시면은 20에다가 11에다가 31 정답 1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시 천천히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면은 방정식을 생성한다. n이 뭔지 모르면은 케이스를 홀짝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문자 여러 개 있으면은 내가 주인공 하나 설정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상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고등수학이니까 혹시 2차 부등식 못 푸시는 분들은 제가 검정고시 영상에 2차 부등식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 많으시니까 이렇게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문제 2022학년도 6월 문제 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 문제였죠. 자, 쫄지 말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개념 하나하나씩 천천히 적용하면 답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fx가 존재하는데 얘는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뭐 이렇게 되는 게 fx겠네요. 가족권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자, 여러분 방정식 나왔어요. 얘네 두 개 곱했더니 0이 됐대.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x의 n제곱 빼기 64가 0이거나, 두 번째, fx가 0이 되면은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죠. a랑 b랑 곱해서 0 됐다는 거는 a가 0이거나 b가 0인 거니까 그거 이렇게 옮긴 거예요. 잘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얘는 x의 n제곱은 64 요거잖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n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우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고 했죠. 자,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나눠서 그래프 여러분들 일관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64니까 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릴 수 있잖아. 쉽잖아.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요거를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근을, 그 다음에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차 함수 내가 열심히 풀어봤자 최대한 내가 실근 가질 수 있는 개수는 2개예요. 그죠? 2차 함수 풀면 2개, 3차 함수 풀면 3개 뭐 이렇게 나오니까 2개를 가졌는데 여기서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단은 2개가 나와야지 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 실근이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는 2개에다가
중근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이 4개. 그죠? 뭐 중근 포함해서. 자, 그런데 홀수인 경우 보면은 근을 무조건 1개씩밖에 못 가져. 그러니까 얘가 2개 가졌는데 1개면은 절대로 얘가 중근이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우리가 지워주도록 할게요. 얘 짝수였어. n 짝수예요, 여러분. n은 짝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모든 자연수 구할 건데 걔는 짝수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n이 짝수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런 그래프죠. 그 다음에 여기 6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중요할 것 같아. 얘 무슨 값인지 얘가 중요할 것 같아. 어떻게 구한다고요? 양쪽에 n분의 1제곱을 해주세요. 그 우리가 구하는 게 x는 여기는 한 놈은 마이너스고 한 놈은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4는 여러분 2의 6제곱이잖아요. 여기에 n분의 1한 거니까 2의 n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근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얘네여야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총 4개를 가지면서 중근으로 겹치겠죠. 아, 그래서 거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fx는 0이라는 친구를 풀면은 나오는 두 근이 한 놈은 2의 n분의 6제곱이어야 되고 한 놈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근 아니까 우리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fx는 0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얘의 두 근이 3이랑 5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fx라는 애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는 0을 풀면은 하나는 3 나오는 거 하나 5 나오는 거잖아. 자, 똑같이 식 생성하도록 할게요. fx는 두 근이 얘니까 한 놈은 x 빼기 2의 n분의 6제곱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놈은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합차잖아요. 합차. 그럼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n에 자 요거 제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륙에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했는데요.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인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얘 그릴 줄 알잖아. 요것만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친구죠. x제곱. 그런데 걔를 요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밑으로 눌러버리면 되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꼭지점 여기서 최소를 갖죠. 얘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이고 얘가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친구 플러스로 바꿔준 거 얘가 정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에 어떤 제곱하면 정수가 될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숫자 요 숫자가 중요하겠네. 얘가 유리수 아니고 그냥 자연수면은 정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은 12의 약수네. 12의 약수 다 구해주세요. 1, 2, 3, 4, 6, 12 이렇게 12의 약수 다 구했죠? 자, 근데 아까 전에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n은 짝수라고 했어. 그럼 짝수만 골라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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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네 싹 다 더해달래요. 그러면 10, 12, 24 정답 2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점짜리 문제가 좀 이런 식입니다. 포기할까 이러지 말고 다음 단은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거듭제곱근이 개념은 간단한데 좀 어렵게 나와서 그런 거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일단 방정식 얘가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 이렇게 놔뒀어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구하던 거죠. x에는 64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2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우리 근의 개수 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요거 얘 값을 구하려면은 그냥 바로 여기 n분의 1 제곱해가지고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도 똑같은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두 개 이런 식으로 합차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와가지고 얘 음의 정수라는 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했는데요. 세 스텝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따라오면은 네. 근데 이 문제 꼭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상 돌려보시면서 아니면 스탑 시켜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 안 됐으면 제가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거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문제 안 나오는데 이 개념은 항상 똑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방정식 세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 여러분 걸로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두 문제 정도 더 준비가 되었는데 앞에 두 문제 마스터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4점짜리 문제고 그 다음에 얘도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개 마스터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두 문제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